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노년의 가장 큰 고통, 외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노년의 외로운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 그것은 친구의 수가 아닙니다. 가족의 방문 횟수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친구도 많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며 손주들도 잘 따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노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늘 외로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고 모임을 만들고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외로워졌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셨고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셨으며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셨지만 떠나도 아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분은 타인에게 의존했고 두 번째 분은 자신에게 의존했습니다. 첫 번째 분은 타인으로부터 행복을 얻으려 했고 두 번째 분은 자신으로부터 행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우리는 평생 잘못 배워왔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이것은 시작도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롭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회사를 즐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평생 타인의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자기 집을 갖게 된 것과 같습니다.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어떻게 꾸며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타인의 집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사람들을 찾고 모임에 나가고 자식들을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 자기 집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노년의 과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배고픔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신호인 것처럼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호를 잘못 해석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즉시 타인을 찾습니다. 전화를 걸고 약속을 잡고 모임에 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고플 때 물만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배고픔이 가시지만 진짜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경우 제대로 된 음식은 자기 자신과의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십시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책을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매일 친구들을 만나고 자식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아무도 만나지 않기로, 그날은 오직 자기 자신과만 시간을 보내기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그 하루가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더 편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알아가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을 싫어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가십시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평생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을 좋아했고 남들이 하라는 것을 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보고, 악기를 배워보고, 글을 써보고, 운동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도 할 일이 있고 즐길 것이 있으며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답하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나는 어땠나?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나? 무엇이 나를 슬프게 했나? 내일은 무엇을 하고 싶나?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당신의 욕구를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타인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이 외로워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서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수 없어서 가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서 찾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의존에서 나온 관계는 부담스럽습니다.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고 당신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선택에서 나온 관계는 가볍습니다. 상대방도 편하고 당신도 편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딸에게 매일 전화를 하셨습니다.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불안했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효심으로 매일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매일 같은 걱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하셨고 자신만의 취미를 찾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전화할 때마다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새로 배운 것, 새로 경험한 것, 새로 느낀 것. 딸도 전화를 받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어머니가 성장하고 있어서.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의존이 아니라 선택, 필요가 아니라 즐거움. 이런 관계를 만들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매일 30분,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오직 자신과만 시간을 보내십시오.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으며 산책을 해도 좋고 그냥 앉아서 생각에 잠겨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30분이 너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30분씩. 일주일, 한 달, 석 달. 계속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편하다는 것을, 오히려 즐겁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노년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게 됩니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즐겨야 할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도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여유로워집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만날지, 언제 만날지, 얼마나 만날지.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진짜 지혜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빠르게 갑니다. 즐겁게 갑니다. 반대로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느리게 갑니다. 고통스럽게 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현재의 부족함 때문에, 타인과의 비교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현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미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인간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당신이 친구에게 하듯이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자기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우리는 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타인의 실수는 이해하지만 자기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타인에게는 격려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비난합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잘했어. 괜찮아. 충분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진짜로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돌보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며 건강을 챙기십시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방치합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고 제대로 먹지 않으며 충분히 쉬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보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돌보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좋아하게 되면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 변했구나 라고.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행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고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타인과도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진짜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좋아해서 만나는 관계. 의무가 아니라 선택인 관계. 부담이 아니라 기쁨인 관계.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노년의 외로운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 그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매일 30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자기 자신을 돌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노년이 바뀔 것입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행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황금길을 사는 지혜입니다.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행복을 찾는 것,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평화를 얻는 것, 의존이 아니라 독립으로 관계를 만드는 것. 당신의 노년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외로움조차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함께 있어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친구 100명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가족의 방문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타인의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매일 30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그러면 당신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